버크만 프로젝트 11장. 당신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인가요? 도전 요소는 버크만 진단을 여느 유사한 진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도전 요소에서 욕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긍정적 측면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 비판적인 사람일까요?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풍기면서 타인의 마음을 끌리게 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면서 타인의 마음을 끌리게 할까요? 이는 단지 개인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성 가능한 성과를 이루려고 자력으로 나서는지, 아니면 만만치 않은 일을 애써 해내려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요청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모두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어떤 유형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버크만 프로젝트의 11가지 관계 요소 가운데 도전 요소는 개인의 모든 언행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시각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요소를 아우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적 관점에 내재된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시각을 나타냅니다. 도전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여느 관계 요소들과는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이 요소에서는 평소 스타일, 욕구,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도전은 지각의 중요한 여과 장치이며 영향력이 아주 큰 요소입니다. 도전 요소의 점수는 겉으로 드러난 자신감의 정도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 비판적 성향과 타인의 도움을 빌리려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회사의 첫 면접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야 할 때 개인의 도전 요소 특성이 드러납니다. 면접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최종 후보가 되기도 합니다. 버크만 진단 결과가 반영되어 최종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 요소의 점수 스펙트럼에서 중간 즈음에 위치합니다. 이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자신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 비판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간 점수를 50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40에서 60 사이에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감과 확신이 넘치는 태도와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다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섬에서 혼자 산다면 자신감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 하는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전 요소는 당신이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당신의 생각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눈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까?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컨설턴트는 도전 요소와 관련해 당신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이 직장에서 타인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칭찬 후에 이어질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코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지나칠 정도로 겸손해지며 언제 보상과 동료들의 칭찬을 더 받고 싶어 합니까? 성공을 거둔 영업사원이나 전문가는 의사소통과 설득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대부분 관계 요소에서 도전 요소 점수가 낮습니다. 당신은 시청자로서 뉴스 진행자가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는 도전 요소 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끌어당기며 자신의 좋은 면을 잘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미지를 풍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러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비난을 피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비난이 정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 도전 요소의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에 자신을 잘 맞추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냅니다. 버크만 진단 결과를 보면 고위 경영층을 포함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경영자들의 도전 요소 점수는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전 요소의 욕구 점수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양극단에서 낮은 쪽에 속하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실패와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전 요소의 욕구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면을 드러내는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비판적인 경향이 있으며 아무리 자신의 통제권 밖의 영역이어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단히 곤란한 일을 떠맡기도 합니다. 어려운 목표를 이루려는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들이 타인의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직원이나 너무 자기 비판적인 직원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요? 리더십과 도전 요소. 신시내티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토드 우터스텟은 한 의료기관의 경영자 한 사람을 6개월 동안 코칭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능성 많은 경영자로 보았고 이후에 최고 경영자 후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한 가족이 소유한 지방 기관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령 예약을 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자택 치료도 가능합니다. 이 의료기관의 고위 경영진은 승계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토드의 고객인 그 경영자를 후보로 고려했습니다. 그 의료기관을 소유한 가족의 일원이자 30대인 그 경영자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지만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기에는 젊었고 상당한 코칭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버크만 진단 결과 그 경영자는 도전 요소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 경영자 준비 훈련과 코칭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이었습니다. 토드는 우선 12명이 넘는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많은 분량의 다면 평가서를 그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토드는 비판 부분을 가볍게 넘어가려고 애썼습니다. 도전 요소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이고 싶어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가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기분이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았어요. 그분은 검토 작업을 계속 하자고만 했어요. 나중에 그 경영자는 토드에게 검토 과정이 괴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토드를 탁 때리고 싶었다는 농담도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토드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도전 요소가 낮은 사람은 어떤지 잘 알 수 있죠. 두 사람은 도전 요소 점수가 낮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는 타인의 비판 가운데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토드는 예전에는 그러한 비판에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책임이 더 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코칭을 받으며 보냈던 시간과 특히 자신의 도전 요소 점수가 낮다는 점을 이해했던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결정을 내릴 때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타인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을 위한 최선의 조치인지를 자문합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드가 맡았던 고객도 그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로다. 버크만 컨설턴트 메리 루스 버튼은 도전 요소의 점수가 높은 한 관리자에게 코칭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금융기관의 관리자로 좋은 성과를 내어 예기치 못하게 여러 번의 승진을 거듭해서 사원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메리 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애초에 높은 자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고 회사 측에서 갈수록 책임이 더 부과된 업무를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훌륭한 관리자로 성장했죠. 그 여성 임원은 도전 요소의 점수가 98이었습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 성과 문제나 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여성이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성은 이해심 많은 태도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의 상사 자리에 오르게 되니 자신과 직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지녔는지 떠올리고 상황에 맞게 그 시각을 조절했습니다. 메리 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직원들을 대하는데 아주 능숙해졌어요. 이제 직원들이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이해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 여성은 코칭을 통해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한 행동을 바탕으로 그 직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직원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애틀랜타의 컨설턴트 에스더 S. 포워스는 남자친구에게 버크만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도전 요소의 점수가 서로 아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차이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더는 전 진단을 좋아해요. 그래서 함께하고픈 사람을 선택할 때 진단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의 남자친구 톰은 버크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진단 결과를 보고 두 사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전 요소 점수는 예외였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도전 요소 점수가 높고 톰은 낮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두 사람이 잘 지내지 못할 때 도전 요소는 흔히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도전 요소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도록 내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거야. 라고 말해요. 때론 그것이 과시하듯 보이기도 하죠. 도전 요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들에게는 문제가 클수록 더 좋아요. 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에스더는 뒤이어 말했습니다. 전 완벽주의자이고 까다롭고 준비성이 좀 지나쳐요. 모든 일에 큰 목표를 세우는데 제가 일굴 과정도 그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톰은 사람들의 호감을 저보다 더 많이 사고 무난한 방식으로 따라가고 일을 곧잘 해내요. 에스더는 톰과 결혼했고 도전 요소 점수가 낮은 남편의 특성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문한다고 합니다. 피츠버그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더그 레너드는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전 요소 점수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그는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두 기술자가 사적인 감정 싸움이 돼버린 불화를 끝내주는데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팀의 업무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더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의 상사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협력이 팀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했어요. 둘의 악감정은 오래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업무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그가 그들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관계 요소는 도전 요소였습니다. 관계 요소에서 한 기술자의 점수가 6이고 다른 기술자의 점수는 81이었습니다. 더그는 전 두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프로그램을 맡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커지는지 보여주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전 요소 점수가 높은 기술자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 기술자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도전 요소 점수가 낮은 기술자는 자기의 노고에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화가 났고 자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더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이클에 갇혀 있었어요. 버크만 진단을 해보니 두 사람 모두 권위, 자유, 이익 요소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어요. 이러한 점수들은 두 사람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꺼냈으며 논쟁을 벌이다가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습니다. 더그는 버크만 진단 보고서를 이용하여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그는 두 사람은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러한 공통점이 보고서에서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단 한 번의 대화 모임만으로도 서로 화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더그는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 위한 새로운 동맹 관계가 형성된 셈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예전보다 평화롭게 협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면 들여다보기. 휴스턴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패티 코벳 한센은 개인에게 자기 자신을 명확히 들여다보도록 돕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 요소가 바로 도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센은 버크만 프로젝트를 적용할 때 이 요소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한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돕기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버크만 진단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는 대신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되어줍니다. 내 안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버크만 진단은 각자의 강점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회복력 있는 인간이 될지 파악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재원이 자기 안에 있음을 믿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크만 프로젝트의 여러 장점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 유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질문에 유용한 대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나의 일상 행동과 동기 요인이 되는 욕구는
내가 직장 안팎에서 대하는 사람의 행동과 욕구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나는 내가 속한 팀 구성원들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흥미 분야에서 나와 배우자는 얼마나 다른가? 사람들은 각각 재충전하는 방식이나 에너지가 고갈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대답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내면에 가진 것이란 바로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줌으로써 위안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심오한 인간적 욕구입니다. 감사합니다.